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장 3차원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우리 2차원 그래프는 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그 플롯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X, Y 그래프를 그리는 그 2차원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매트랩에서 그릴 수 있는 이런 지금 그 3차원 그래프, 또 이런 등고선 그래프, 이것도 3차원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어떻게 표시하고 표현해 줄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플롯 명령어에서 선, 라인 그래프를 3차원으로 그리는 거. 우리가 2차원 플롯 명령어는 X축, Y축 두 축만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라인 그래프 중에서 X축, Y축, Z축을 둬서 3차원으로 어떤 선이 그려지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물망 그래프라고 하는 걸 많이 써요. 그래서 메쉬 플롯이라고 그러고요. 그 거물망의 표면에 어떤 그 색이 채워지는 표면 그래프, 그 surface plot이라고 부릅니다. 특수 그래프, 뭐 구면, 지구 모양의 어떤 구면, 또 실린더 모양, 또 3차원 바, 또 파이, 우리가 어떤 그 파이 그래프라고 하시죠. 파이. 그래서 케이크 조각처럼 생긴 그래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원 그래프에서는 그 3차원 그래프를 사람이 바라보는 그 어떤 관점, 어떤 방향, 그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뷰 명령어인데요. 뷰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회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예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3차원 그래프는 두 변수 이상의 변수를 사용한다. 두 변수 이상의 변수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변수 이상의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트랩은 3차원 그래프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라인, 와이어, 서피스, 메시 등의 많은 그래프를 제공하고 그래프가 특정 모양과 특정 효과를 갖도록 형식을 지정해 준다. 이 형식을 지정해 주는 방식은 주로 라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원 그래프에서 형식을 뭐 라인의 두께라든지 라인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것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 그래픽 기능들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 그래프. 먼저 3차원 선 그래프는 플러스 3, 3차원이라고 해서 3차원 공간 점들을 연결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 X. 만약에 2차원 그래프는 X, Y 두 개밖에 없었는데 3차원 그래프는 X, Y 그리고 Z. 이게 차원이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X, Y, Z에 데이터 점들의 좌표 벡터가 입력이 돼야 되고요. 이 3개는 벡터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라인 스페시파이어 해가지고 우리가 선이라든지 마크 이런 모양들의 또 색 지정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프로퍼티 이름을 선택하고 그 프로퍼티의 밸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 굵기, 마크 사이즈, 테두리, 배경색 이런 것들 우리 2차원 그래프에서 사용했던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0부터 6파이까지 t가 0부터 6파이일 때 3차원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x는 xt는 루트 t sin et, yt는 루트 t 코사인 et, zt는 0.5t다. 그랬을 때 그러면 t에 따라서 x, y, z 3개의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 z 3개의 벡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라인으로 라인 그래프로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기를
M 파일을 만들 때는 항상 CLC 해가지고 스크린 명령어 창을 먼저 클리어 해주고 그 다음에 변수들을 클리어 해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 곱하기 파이. 자, 그러면 sqrt t 점 찍고 이건 원소별 곱이 되겠죠. 2 곱하기 t y는 sqrt.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미콜론 안 찍으면 안 찍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주면 표시가 사라지는 거죠. 안 찍어도 에러는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가 화면에 이런 것들이 결과값들이 계속 도출이 되면 계산이 늦어지니까. 그 다음에 0.5 곱하기 t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롯 3 x, y, z, r line with 라인 위스는 2다. 자, 그리드를 ON을 해주고 X 라벨을 X라고 하고 Y 라벨을 Y라고 하고 Z 라벨을 어디가 X, Y, Z 축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M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는데 이것을 3D 라인 그래프 이그젠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말하면 M 파일을 네네네. 네. 방금 이것이 제가 3D니까 3, 0,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먼저 EX 하고요. 3D 라인 그래프 이렇게 할까요? 자, 아까 제가 3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장할 때 에러가 떴거든요. 왜냐하면 이 M 파일을 시작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영어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 또 보죠. 이름 영문 시작해야 하고 밑줄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밑줄 좋네요. 자, EX 3D 라인 그래프. 네. 밑줄만 되지 바가 안 되네요. 바가. 자,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x, y, z 값에 x, y 좌표에 따라서 z 값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3D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으로 그리지 않고 메쉬하고 서피스를 가지고 그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첫 페이지에서 봤던 그런 모양의 메쉬 그래프 또 서피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이 z가 xy에 대한 함수일 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이 xy에 대해서 z 값이 결정이 될 때 이런 형태의 함수를 그릴 때 메쉬 또는 서피스를 가지고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은 xy의 임의 조합, xy가 임의 조합으로 우리가 정의역, 우리가 이제 2차원에서는 x만이었을 텐데 xy에 대해서 z가 결정이 될 때를
뜻하고요. 첫 번째는 함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격자를 만듭니다. 그리드를 만들어줘요. 여기서는 그리드는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리드 온 오프 할 때 그런 그리드가 아니라 조금 이따 격자를 만드는 거 한번 볼 텐데,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x와 y에 해당하는 좌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격자의 각 점에서 z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3D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먼저 그리드를 만드는 건데요. XY 평면에서 그리드를 생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격자는 함수의 정의역에 속하는 평면 위의 점들의 집합입니다. 격자의 밀도, 정의역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점의 개수는 사용자에서 정의됩니다. 만약에 정의역이 -1에서 3, x가 y는 1에서부터 4일 때, 그래서 1, 0, 1, 2, 3, -1, 0, 1, 2, 3 이렇게 될 때,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y는 4, 4, 4 이쪽으로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1, 2, 3, 4. 그래서 0, 여기 좌표가 -1에 4. 여기에 지금 0이라 그러면 이 점은 -1에 4고 여기는 0,4, 1,4, 2,4, 3,4 해서 이런 그리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그리드가. 그래서 요게 각각 이런 형태의 그 좌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리드를 생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리드를 어떻게 생성하냐? XY의 행렬 X와 행렬 Y를 생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메쉬 그리드라고 하는 내적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 Y의 함수를 만드는데 메쉬 그리드 X, Y를 해주면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1에서 3까지 X가 -1에서 3까지고 Y는 1에서부터 4까지일 때 그리드, 격자를 생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X가 -1에서부터 3까지고 Y는 1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자, 그럴 때 X, Y를 하고 그리고 메쉬 그리드 그 다음에 X, Y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X에 대한 행렬이 하나 만들어지고 Y에 대한 행렬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행렬과 Y에 대한 행렬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좌표측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일단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전에 z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좌표를 넣어서 z 값을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z는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x y 제곱인데 이 대문자 x 대문자 y는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소별 곱을 해주면 각각의 원소들이 들어가서 z 값을 계산을 해서 z가 하나의 행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 제곱 x 제곱 y 제곱 자 이렇게 해서 z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x, y, z가 다 만들어졌죠. 행렬식으로 x, y, z를 다 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메쉬라고 하는 메쉬가 바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x, y, z 여기에 들어가는 메쉬에 들어가는 것은 항상 행렬, x 행렬, y 행렬, z 행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xy 좌표에 z 값을 하나 찍어주고 또 다른 좌표에 또 다른 z를 해당하는 z 값을 찍어줘서 3차원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각각의 x 자 여기
해볼까요? 라벨을 x 라벨 x x 라벨 x y 라벨 y z 라벨 z. 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갔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x축, y축, z축. 그래서 xy 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3차원 그 메쉬 플롯을 해서 만든 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피스로 바꿔주면요. 자, 서피스로 바꿔주면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y, z. 이런 식으로 메쉬는 그 안에 비어 있었는데 서피스로 바꾸면 그 면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채워져서 색깔이 채워져서 이것이 3차원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같은 건데 좀 아까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그냥 1단위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좀 촘촘하게 만들려면 요거 그 증분을 작게 만들면 되는 거죠. 0.1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CLC 클리어를 넣어놓고 x가 마이너스 1 해서 0.1 3 y가 1 0.1 4. 자, 제가 이런 예제를 바로 이렇게 코드를 같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코드 하나하나를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가면서 여기서 어떤 값이 도출될 건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미리 예상을 해보고 그 예상되는 것들이 이런 코드가 작성이 되면 어떤 게 출력이 되겠구나. 그걸 한번 코드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코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제가 나왔을 때 바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여기 있는 코드를 직접 먼저 매트랩으로 코딩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 보고 확인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점검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쉬 그리드 XY. 메쉬 그리드는 이제 XY에 대한 그 좌표축 행렬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Z는 X 원소별 곱 Y 제곱 나누기 만하게도 원소별 나누기 X 제곱 플러스 Y 제곱.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메쉬 X, Y, Z 이렇게.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두 개를 그려야 되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서브 플롯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여기서 되는가? 서브 플롯 1, 2, 1 이렇게 하고요. 자, 메쉬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가져옵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브 플롯 1, 2, 2 이렇게 해서 surface x, y, z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dx 얘는 mesh and surface 그림이 그려졌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urface가 아니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메쉬 그리드, 아까 우리가 처음 그렸던 그래프보다는 훨씬 더 좀 자연스러워졌죠. 저기가 증분이 훨씬 작아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쉬 그리드는 이런 식으로 그물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메쉬 그리드고, 서피스는 그 그물망의 색깔이 그 값에 따라서 값이 작을 때는 좀 더 어두운 색, 파란색에 가깝고, 값이 크면 클수록 붉은색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이 메쉬 그리드 서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쉬와 서피스 플러스에 대한 추가 설명인데요. 생성된 그래프는 Z 크기에 따라 색이 변함으로 입체적인 시각 효과를 갖는다. 색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은 그림창의 그래프 편집에서 에디터 플랫을 해서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 프로퍼티 창을 연 다음에 엣지에서의 색을 변경할 수 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더블 클릭을 이렇게 잡아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의 색을 네, 이런 식으로 모서리의 색을 이제 없애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모서리의 색을 없애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서리의 색을 없애면 이상하네. 얘네 이상하게 되네. 이렇게. 자, 방금처럼 이 색을 이렇게 없애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복합으로 해주면 아까처럼 나오는데, 이것을 까만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 색이 없어지고 이 그물망만 생기는 거죠. 얘도 까만색으로 바꿔주고, 이것은 면 색깔을 아마 없애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와 얘는 얘도 만약에 면 색깔을 없애주면 이게 투명하게 반대 안쪽에 이런 뭐라고 하죠? 비춰지죠. 반대편에 축이 살짝 비춰지는 이런 진짜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리포트를 하거나 또는 어디 발표를 할 때 그림 에디터 창에서 가장 설명하기에 적당한 그림으로 여러 가지 속성을 바꾸면서 이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맵 C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C는 세 원소의 벡터로 순서대로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이게 금정색이 되느냐, 빨간색이 되느냐, 초록색이 되느냐, 회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컬러 맵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디트 창에서도 바꿀 수도 있고 컬러 맵을 사용해서 바로 코딩할 때 그것들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메쉬 명령어가 실행되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리드 온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드 온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없애줄 때는 그리드 오프 명령어를 사용해서 그리드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 온 명령어로 그래프의 둘레의 상자를 그릴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박스 온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on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박스 온이 없는 거죠. 박스 온이 없는 데는 위에 보면 이 테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박스 온을 하면 이 테두리에 선이 추가돼서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박스 온을 사용해서 테두리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할 거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쉬와 서피스 명령어는 메쉬 Z, 서피스 Z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Z 값의 행렬의 각 원소의 주소의 함수로 그려진다. 그래서 이게 그 주소가 막 1,0, 0,1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소가 X축은 로 번호의 주소, Y축은 컬럼 번호의 그걸 Y축으로 해서 그려진다. Z 행렬 하나만 그릴 때는 X, Y는 Z의 주소가 각각의 X축, Y축으로 대치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유형의 메쉬와 서피스 플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쉬와 그 서피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자, 메쉬는 아까 이런 그 저기 그물 모양으로, 그래서 서피스는 그 그물 모양의 색깔이 채워진 거. 그 다음에 메쉬 커튼 플러시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하고 Z가 붙어 있는 것이 메쉬 커튼인데, 그러면 메쉬 플러스에 이런 식으로 커튼이 있는 것처럼 0에서부터 아래까지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메쉬 컨투어는 등고선이거든요. 우리가 그 산의 고도를 나타낼 때 이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등고선을 그려주는 것이 메쉬 C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쉬 그래프의 아래쪽에서는 그 등고선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하는 거고요. 서피스하고 컨투어가 되는 것은 서피스 SURFC가 붙습니다. 컨투어에 C가 붙어서 서피스 그래프에다가 C가 되는 것, 컨투어가 같이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플롯 with 라이팅은 서피스 플롯에 라이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빛이 이쪽 방향에서, 자, 도형을 만들어 볼까요? 도형을 이쪽 방향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진다. 이쪽에서 이렇게 비춰진다. 비춰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쪽 면은 붉은색이죠. 햇빛이 닿으니까 빛이 이쪽에 그 조명이 이쪽에서부터 비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명이 비춰지는 공간은 밝고 조명이 닿지 않는 공간은 어둡고, 또 이쪽은 또 조명이 비춰지니까 밝고, 이렇게 라이팅을 해주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워터폴은 이게 꼭 그 물이 저기가 저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이렇게 워터폴이고요. 그 다음 3D 컨투어는 컨투어, 우리가 등고선인데 3D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3D 컨투어고요. 그 다음에 2D 컨투어는 2D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2D 컨투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해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가지고 그 메쉬하고 서피스 또는 나머지 것들을 다 입력해 가지고 이 그림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특수 그래프들이 있는데 3차원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특수 그래프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를 그려보면 이제 그 X, Y, Z를 가지고 구형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Y, Z 해서 surface라고 하는
스페어라고 하는 스페어는 이제 구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면이 20개, 20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 구의 이제 x, y, z 그 벡터를 만들어 준 거고요. 잠깐만요. 잘못됐네. 서피어. 네, 서피어.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서프 x, y, z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 3점 그래프를 좀 조작할 수 있는 그림창에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그것은 나중에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리고 이건 이제 실린더 모양이고요. 이것도 옆에 있는 코드를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차원 바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 3 y 그래서 y가 1에서부터 쭉 이렇게 벡터를 주어지면 이거 3차원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행렬로 되어 있네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행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게 3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행렬로 되어 있고 이거 3D 바 플롯을 하면 각각의 원소들을 이렇게 바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진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열 벡터끼리 같은 색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3D 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D 스템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 지금 꼭 그 폭포수가 이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있고 이게 쭉 그래프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스템 3라고 3차원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경우 사용하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걸 찾으셔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터는 이제 3차원인데 이렇게 그 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이제 스캐터 3. 그래서 스캐터 3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이는 이런 그 파이 그래프를 표시하는데 x가 5, 9, 14, 20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xplode는 0, 0, 1, 0 이렇게 0과 1로 된 건데 이것의 벡터의 크기는 이 x의 벡터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인 경우는 이 지금 일단은 5, 9, 14, 20에 이것을 다 더해서 이 평균 이게 분포를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10, 19, 29, 42잖아요. 이건 이제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이 전체를 100% 전체를 100이라 했을 때 5는 10%에 해당하고 9는 19%에 해당하고 14는 29%, 20은 42%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100으로 뒀을 때 이게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9, 14, 20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익스플로드는 각각이 0이면 이게 파이들이 붙어 있고 1이면 그 파이 조각만 앞으로 잠깐 조금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 세 번째가 좀 튀어나오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익스플로드를 하고 파이 3차원 파이에다가 x 그리고 익스플로드 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뷰 명령어는 그래프를 바라보는 방향을 설정해 준다. 그래프를
바라보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뷰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위각과 고도각을 방향을 지정해 준다. 기본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X축, Y축, Z축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그 방위각은 마이너스 37.5도, 그 다음에 고도각은 30도에서 항상 바라보는 거. 이게 지금 기본이 되겠습니다. 기본. 이게 그 뷰 명령어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방위각을 다른 걸로 바꿔주면, 그래서 뷰, 방위각, 그 다음에 고도각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위치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네, 새로 하나 하죠. 자, CLC 클리어. X가 마이너스 3, 0.253, Y는 마이너스 3, 0.253. 됐죠? 자, X, Y는 메쉬 그리드 X, Y. Z는 1.8, 네, 마이너스 1.5 곱하기 SQRT X 제곱 플러스 Y 제곱 곱하기 코사인 0.5 곱하기 Y 사인 X.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가 서브 플러스 사용하겠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서브 플롯 1,2,1 하고, 자, surface x, y, z 하고요. 뷰를 안 하고요. 서브 플롯 1,2,1 2 surface x, y, z 하고, 얘는 뷰를 해주겠습니다. 2에 35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x, y, z도 한번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x, y, z 비교를 하려면, 아이고, 이것을 카피를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것도 저장을 해야 되니까 EX 뷰에 대한 예제 플러시 서브 플러시 틀렸네요. B가 빠졌습니다. B. 네, 여기 그려졌죠. 자, 여기가 지금 X, Y, Z인데 아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37.5도 하고 고도가 30도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듯이 바라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뀌었냐면 방위각을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죠. 눈을. 그래서 이렇게 가서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0하고 고도각이 35도, 그러니까 얘보다 조금 더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뷰 명령어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코드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3점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게 회전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요. 메뉴에 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얘하고 같은 모양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조금 더 위로 가야 되니까, 자,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방위각, 내가 그 고도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방위각을 제 마음대로 그래프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당하게 맞춘 다음에 이걸 뭐 화면 캡처해서 아니면 이제 여기서 복사를 해서 이제 가져와서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여기서 바로 편집해서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복사를 하면 지금 복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는 한글이 없으니까 워드를 한글이 있네요. 한글 뷰어니 워드 PPT 자, 워드 한글이든 워드나 이게 지금 복사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이게 PPT가 있는데 붙이기 하면 이제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그림 형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발표자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비움 명령어까지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이게 그 XY 평면도, 측면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방위각과 고도각을 맞춰주냐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보시면 되겠고 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죠? 90도, 0도 이렇게 평면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뷰 해가지고 그 방위각과 고도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뷰하고 2를 하면 이것은 바로 0하고 90, 그 다음에 3을 하면 기본값으로 다시 설정이 되는 거죠. 기본값으로 다시 표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자, 3차원 발사체 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가 지면에 대하여 250ms 미터 퍼 세크로 세타가 65도 간격으로 이렇게 각도로 날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럴 때랑 그러면 이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발사체가 30m per sec의 일정한 속력으로 서쪽으로 움직일 때 발사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발사체의 궤적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비교를 위해서 바람이 없을 때, 바람이 불 때랑 바람이 30m per sec로 불 때, 또 바람이 없을 때에 이 궤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3차원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속도가 있고요. 바람의 속도가 없을 때와 있을 때에 대해서 이 각각의 그 XY에 대한 Z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코드고요. 코드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V 초기 여기 발사체 속도가 250m/s, 중력하 속도가 9.81 m/s 제곱이죠. 그 다음에 세타가 65도, 그 다음에 X의 위치가 300에서 300m, 300m에서 그 다음에 V의 그 바람의 속도가 마이너스 30m/s고요. 그래서 Y의 속도는, 그러니까 Y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Y 방향으로 가는 속도를 뜻하죠. Y 속도는 V0의 코사인 세타
각도, 그 다음에 파이, 이거는 이제 세타를 이게 각도기 때문에 라디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Z, 위쪽 방향으로 가는 속도는 V0는 사인 세타 파이 나누기 180. 그럴 때 총 비행 시간은 T는 2 곱하기 VZ의 G.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오는 시간이 2배이기 때문에 2를 곱해준 거고요. 그래서 T 플러스는 린스페이스 0에서부터 T까지 총 비행 시간에 100으로 한다. 라는 거죠. T는. 그래서 이건 시간에 대한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요. 그러면 이 각각의 시간에 X 위치와 Y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초기 X에서 시간에 대해서 X 방향으로 가는 속도에다가 각각의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초기 위치에서 X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냐. Y는 초기 이게 Y는 여기가 제로였기 때문에 그죠? Y 방향으로는 처음은 제로였으니까 제로에서부터 위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에 대해서 시간을 곱해주면 Y 방향으로 이렇게 Y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네요. Y 방향으로 이쪽이 Y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리가 나오고요. Z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Z 방향의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변하는 시간이 나오죠. 그런데 중력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중력 가속도를 빼주면 그 위치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그 속도가 줄어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리도 올라가는 그 거리도 조금씩 증분이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 부분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y, z 세 개의 벡터 값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플롯 3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y, z 그 다음에 r은 레드고요. 그 다음에 그 반은 저기가 스트레이트 라인이죠. 그 다음에 x인데 여기가 지금 x 노 윈더 바람이 없을 때는 그 x 위치를 항상 제로로 놔주니까 이것을 다 그냥 제로의 벡터 각각의 x 위치가 같은 3천으로 동일한 벡터를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y 그리고 z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b 블루 그 다음에 대시 라인으로 만들어 준 거고 그리드 온에서 엑시스는 축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x가 0에서 6000 y가 0에서 6000 그 다음에 z는 0에서 2500 이렇게 축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X라벨, Y라벨, Z라벨은 각각의 라벨을 표시를 해주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no window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텍스트 또는 g텍스트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찌됐건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서요. V0는 250 G는 9.81 세타 초기 각도 65 X0는 3000 그 다음에 VX는 바람의 속도죠. 그래서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VXY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래서 초기 시간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파이 180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걸 이제 그걸 표현할 때 코사인 D 해가지고 세타 이렇게 해도 바로 이 코사인 D는 디그리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V0는 X 사인 세타 파이 180. 자, 그리고 T는 2 곱하기 V0G의 G로 나눠준 거고, T 플러스는 레인 스페이스 0, T의 100. 자, 그 다음에 X는 X0 플러스 VX 곱하기 T 플러트, Y는 G0Y 플러스 곱하기 T 플러트, Z는 V0 Z 곱하기 T 플러트 마이너스 0.5 곱하기 G 곱하기 T 플러트 2. 자, 그 다음에 노 윈도우는 1에서 랭스 Y의 랭스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다 X로 X0로 놓겠다. 처음 위치로 각각을 다 놓겠다. 자, 그런 다음에 플롯 3000 그래프 XYZ, 이것을 R의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표현해주고, 그림을 하나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2차원 그래프를 그리듯이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드 온 해주고, 자, 엑시스에서 0에서 6000, 0에서 6000, 0에서 2500, 그 다음에 X라벨, X 미터, Y라벨, Y 미터, Z라벨, Z 미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EX 9.1 9.1이 안 되니까 그냥 9-9/1로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2500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이게 2500 좀 넘는데요. 잠깐만요. 여기를 3000까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람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Y로 움직이는 거죠. 이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없을 때는 Y로는 움직이지 않고 X로만 이렇게 가는데, 그걸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G 텍스트, 노 윈도우, G 텍스트. 2차원에서만 되네요. G 텍스트는. 자, 그러면 텍스트 점에서 4000 해볼까요? 4000, X가 4000일 때 4000에 Y가 한 2000 정도 하고, Z가 2000 있을 때, 네, 여기 노 윈도우라 들어오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차원 그래프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